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품격 소셜 토크쇼 4시의 토크쇼입니다. 저는 4시의 남자 박성우 심사관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1학년에 재학 중인 발명 천재 박동현 학생과 함께 그 두 번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박동현 학생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1부에서는요, 우리 저 박동현 학생의 그 발명품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자, 본인이 그 개발한 발명품을 거기서 그치지 않고 지식재산권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디자인하고 또 특허로 또 출원하고 또 등록까지 또 받았다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현재 보유 중인 그 디자인과 특허 등록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 디자인 특허로 1건을 등록하였고요. 네. 또 특허 출원으로 7건을 등록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그 지식재산권으로 이 확보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나요? 저는 아버지가 네. 유년 시절에 철도 회사에 다니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지하철과 고속철도에 대한 기지에 굉장히 많이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철도에서는 특허나 발명 활동이 굉장히 많았고 또한 기술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네. 저는 모든 것이 특허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아버지께 듣고 자연스럽게 특허와 발명 그리고 기술까지 모두 저에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시절쯤에 삼성과 애플의 특허 전쟁이 굉장히 유명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을 보고 굉장히 큰 돈이 오고 간다라는 것을 보고 저의 아이디어도 한번 법적으로 그렇게 보호를 받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네. 특허란 걸 한번 해보자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게 마음 먹은 것만큼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돈 없이 또 별리사 없이 하려고 하니까 할 수 있는 것이 한국발명진흥회의 발명 IP 교육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네. 발명 IP 교육을 굉장히 많이 듣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특허 명세서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특허 명세서라는 것을 딱 보면 너무 백지밖에 없어서 학생인 저에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변리사에게 직접 여쭤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변리사 분이 하시는 말은 형식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형식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해봐야겠다 해서 키프리스에 직접 검색도 해보면서 네. 지식재산권을 출원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그 명세서 작성법을 또 공부하게 됐는지 그것도 한번 또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저는 가장 특허 명세서 중에서 쉽다는 것 중에 하나인 디자인 특허를 제일 먼저 출원해 보았습니다. 네. 디자인 특허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도면이고 또 재질을 포괄적으로 쓴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도면을 그리는데 처음에 도면을 그리는 프로그램을 잘 몰라서 손으로 직접 그려보았습니다. 네. 근데 이것을 그리고 또 재질까지 쓰는데 하루가 넘게 걸려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을 연구하는 중에서 네.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스케치업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은 것이 인터넷 강의가 있더라고요. 스케치업 프로그램은. 네. 그래서 그걸 보고서 배웠는데 다양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어서 디자인 특허로 또 많은 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실용실안이라는 것을 특허 명세서를 작성해 보려고 해봤는데요. 네. 실용실안 명세서가 디자인 특허보다는 굉장히 내용이 길고 또 자신의 그 내용을 중복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또한 특허 용어라는 것이 저에겐 굉장히 저에게 이질감이 들었습니다. 네. 중학생인 저에겐 너무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한번 해보자라는 식으로 발명 아이디어 대회에 나가는 것처럼 네. 그냥 동기, 목적, 효과 간단하게 작성하였습니다. 네. 물론 특허를 냈을 때는 바로 그것이 되지 않았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엄청난 도전의 발걸음이었습니다. 네. 소중한 경험이기도 네. 하죠. 그러고 제가 너무 실망을 많이 해서 왕현중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어느 날 생각이 났습니다.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어떤 학생을 보고 정말 등록이 잘 된 특허 하나를 10번 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무작정 10번 봤습니다. 10번을 봤는데도 모르겠어가지고 그것과 비슷한 아이디어를 가진 명세서를 10번 보니까 네. 두 개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두 명세서 차이에는 정말 많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틀린 점이 많이 보였습니다. 네. 그것을 통하여서 매년 명세서를 작성하고 또
많은 특허 명세서도 또 작성하게 되어서 나중에는 총 8건의 발명 특허 등록증을 받게 되고 네. 총 50건 이상의 발명을 출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직접 특허를 검색하고 네. 이렇게 출원을 하게 돼 보니까 명세서에 대해서 좀 간파를 했다라는 것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특허 경영 지도자 자격증을 2급짜리 자격증을 하나 따게 되었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그 박동현 학생의 또 얘기를 또 이제 쭉 듣고 있자니까 정말 그 7.8기. 예. 아까 몇 번 뭐 저 실패했다고 했죠, 그죠? 네. 대단합니다. 정말 격려와 수고의 박수를 또 보냅니다.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지식재산 확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공부와 노력을 했나를 진실로 알 수 있어서 제뿐만 아니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큰 또 감동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사람의 경우에는 특허 취득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죠? 네. 자, 처음부터 못하거나 안 그러면 아예 알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자, 요 대목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발명을 또 잘하고 이를 또 특허로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이다 같은 꿀팁이 있다면 뭐가 있을지 그것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신의 아이디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정해진 형식만 잘 지키면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식을 잘 알려면 자기가 생각하는 비슷한 아이디어의 특허 출원서를 5개 이상 보면서 그것의 공통점을 찾아 밑줄을 그으면 일단 반은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방법이 한 1, 2년 정도에서 숙련이 된다면 명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는 방법보다는 자신의 아이디어와 비슷한 명세서를 찾아서 자신이 필요한 부분만 고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를 하여서 발명을 출원하면 더욱더 쉽게 많은 특허를 출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학생들인 만 19세 이하의 학생들은 매년 20건까지 특허를 무료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많이 이용하면 자신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후 성인이 되면 특허 하나당 많은 돈이 필요할 텐데 이때는 20건이어도 하루에 10건씩, 1년에 20건씩 다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경우를 해보면서 나중에 성인이 될 때까지 많은 경험을 해보면 가장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한 꿀팁이었던 것 같습니다. 21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지식 재산권을 확보한 덕분인가요? 자, 올해 제54회 또 발명의 기념식에서 또 당당히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상을 또 받았네요. 네. 자, 늦었지만은 진심으로 또 축하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도 이왕 방송에 출연했으니까 수상 소감 안 들어볼 수 없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상을 통하여서 저는 더욱더 우리나라 사회에 기여하는 발명가가 되고 싶습니다. 저의 이득을 취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사회를 더욱더 위하는 그런 발명가가 되어서 저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저의 도움을 받고 좋은 물품을 가지고 생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학생이라는 신분으로서 발명을 하고 또 특허를 내는 과정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요. 자, 발명을 하면서 진짜로 어려웠던 점이나 어떤 애로사항은 없었는지 그것도 한번 솔직히 말씀을 해주시죠. 저는 현재 국내외 발명 대회에서는 1차는 서류 심사, 2차는 판넬과 또 직접 만들어서 보여줄 수 있는 시제품을 원합니다. 네네. 학생들은 굉장히 훌륭한 아이디어를 많이 갖고 있는데 이 시제품이란 것 때문에 전문적 기술력도 없고 네. 돈도 많이 없어서 이런 아이디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에서나 아니면 대회를 주최하는 협회에서 또한 후원사들에서 돈을 조금씩 지원해 주던가 아니면 전문적 기술력이 있는 회사를 연결해 주던가 학생들의 더욱더 많은 또 깊은 아이디어를 가진 그런 학생들을 더욱더 도와주면 우리나라의 사회가 더욱더 높아지고 또 더 높은 수준의 발명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맞습니다. 아이디어는 좋은데 실제 시제품으로 만들어내는 데는 비용이 들고 그러나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돈은 없고 야, 이거 그 각종 그 발명 대회를 주관하는 단체에서는 이걸 잘 새겨들을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박동현 학생에게 자,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항공 소프트웨어 공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항공에 관련된 특허가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네. 특히 항공 항법 장치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데요. 이게 GPS를 통해서 비행기를 유도하는 장치인데 네. 이것을 저는 더욱더 발명하고 특허 출원을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서 특허를 출원하여서 우리나라에서 항공하면
이 특허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 알리고 또 항공기 발전에 기여하는 발명가가 되고 싶습니다. 또한 발명은 힘든 아이들이나 또 잘 사는 아이들이나 어려운 아이들을 다 모두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명 특허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다양한 아이들이 네. 발명을 무료로 할 수 있고 네. 또 자신의 그런 재능을 더욱더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조합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그 원대한 꿈과 희망을 갖고 계시는데 그 꿈과 희망이 모두 이루어지시길 우리 내시의 특허청임에도 언제나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그 천재 발명가에서 새로운 창조적 산물을 만들어내는 진정한 항공 엔지니어로 거듭 날아오르길 기대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만든 발명은 역사가 되고 특허는 여러분들의 재산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지식재산 경쟁력을 갖추는 그날까지 내시의 특허청입니다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